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키트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총 10개의 부품을 다루게 됩니다. 공지에 적혀있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하나 꺼내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포장을 다 뜯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챙겨서 몇 번씩 챙겨서 확인을 했긴 했는데 혹시나 뭐가 빠졌나 싶은 거 있으신지 체크 부탁드려요. 자, 1번이 요 모터 드라이버 사용할 거예요.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이 모터 드라이버 하나당 양쪽에 해가지고 모터를 2개를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노란색 이 DC 모터를 2개를 보내드렸었죠. 자, 이 친구들 확인해 주시고요. 1번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확인. 워낙 부품이 많아가지고 야가 어디 있나 한참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확인. 2번 조이스틱 모듈. 자, 이 조이스틱 모듈은 이렇게 자꾸 움직일 수 있죠. 스위치가 있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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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이스틱 모듈.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거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온습도 모듈. 여기 파란색 온도와 습도를 같이 체크할 수 있는 온습도 모듈. 3번. 그 다음에 5번이 LCD 모듈이었네요. LCD 모듈. 자, 요것이 바로 LCD 모듈이죠.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글자 같은 거를 뭐 숫자나 글자 같은 정보들을 띄울 수가 있어요. LCD 모듈. 자, 이 LCD 모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은 요렇게 까만색으로 해서 핀이 하나, 둘, 셋, 넷, 4개만 꽂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친구를 써야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핀이 개수가 많아요. 한 7, 8개 정도 핀 개수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 친구는 꽂는 게 훨씬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항상 요 뒷부분에 이렇게 다리가 4개 붙어 있는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거는 다 이제 여기 이제 불 글자가 나오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맞으실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MP3 모듈, SD 카드, 그리고 스피커가 세트죠. 자, 요것이 MP3 모듈입니다. 네모나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안쪽에 SD 카드가 들어가야 해요. 자, 그래서 SD 카드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뭐도 같이 보내드렸냐 하면 SD 카드를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이 USB, 그 SD 카드 변환하는 USB까지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요 꼬리에 달려있는 SD 카드와 이 USB 형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다가 노래를 담아요. 뭐 소리, 음악 이런 거를 이제 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삽입을 해서 나중에 소리가 나오게끔 사용을 하는 거고, 얘랑 이제 또 마지막 짝꿍이 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 비닐을 빼보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납땜을 직접 했었어요. 납땜을 직접 한 거라 가지고 요 친구까지 있어야지 여기서 내는 소리를 이 친구가 이렇게 실제로 들릴 수 있게끔 우리한테 그 듣기게 해주는 스피커까지 필요합니다. 요거 3개가 한 세트예요. 요게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RFID 모듈 세트라고 해서 자, 요 RFID 리더기가 하나 있어요. 리더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띡 하고 찍는 거예요. 또는 카드를 띡 하고 찍을 수 있게 얘네도 마찬가지 3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예요. 요것도 주의하실 점이 따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게 납땜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납땜을 해서 이 핀 부분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잘 보고 여기가 납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를 하셔야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요 RFID 모듈 세트. 그 다음에 적외선, 송신, 수신, 리모컨 요것도 세트죠. 자, 적외선이라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이제 얘가 쏩니다. 얘가 쏘고 이 까만색에 그려져 있는 까만색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얘가 이제 받아요. 자, 요 친구들 얘는 이제 좀 약간 그 삼색 LED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삼색 LED는 이제 핀이 4개고 마이너스 RGB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핀이 이제 3개죠. 3개고 요 위에 보면은 요렇게 키라는 글자도 적혀 있습니다. 요렇게 2개가 서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짝꿍이에요. 짝꿍이고 그 다음에 리모컨까지 세트예요.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하얀색 요 투명한 이 수신 신호가 요 앞에 리모컨 앞에 조그맣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내가 그냥 신호를 리모컨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하면 이 친구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리모컨을 쓰겠다 하면 이제 이 친구 없이 이렇게 둘이서 신호를 주고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3개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자, 리모컨은 주의하실 점이 이거 샀을 때 뒤에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 이 뚜껑을 열었을 때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저희는 건전지를 다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어서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막 2번씩 3번씩 건전지 들어간지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 사는 분들은 건전지가 없겠죠. 건전지가 없어서 이렇게 생긴 건전지를 직접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전지가 안 들어있는지 모르고 내 거 리모컨이 왜 작동이 안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과 이 적외선 송신 수신 세트 그 다음에 4키 터치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이 번호를 터치할 수 있는 4키 터치패드예요. 요거는 이제 뭐 숫자에 따라서 8키 터치패드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터치할 수 있는 그냥 원키 터치패드도 있는데 8개는 연결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스위치랑 똑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중급에서까지 다룰 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개수인 요 4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1번을 터치했을 때 뭐 어떻게 작동해라. 2번을 터치했을 때 어떻게 작동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작동 구분을 주기에 좋겠죠. 그래서 4키 터치 센서. 그리고 네오픽셀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여기 네오픽셀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붙어 있어요. 4개가 붙어 있는 거라서 요 하나하나가 삼색 LED처럼 빛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내가 값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네오픽셀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색 LED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삼색 LED 하나당 RGB 핀이 3개씩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수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다 핀마다 따로 색깔을 넣어주는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코드와 연결 자체가. 근데 이 네오픽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네오픽셀이 저희가 4개씩 자른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한 80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의 네오픽셀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듈이기 때문에 이 네오픽셀의 핀 꼬리 3개
하나, 둘, 세 개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에 따라서 그 처음에 몇 개다 하는 그 코드만 살짝씩 조정을 해주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네오픽셀이 뭐 5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또는 가로, 세로 배열이 되어 있어도 충분히 간단하게 빛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9번이었죠. 마지막 10번이죠. 10번은 짜잔 도트 매트리스 모듈입니다. 도트 매트리스 모듈. 보통 이 도트 매트리스 자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8 곱하기 8이죠. 8 곱하기 8 해가지고 64개의 이 LED 동그라미가 박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 따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8 곱하기 8의 그 도트 매트리스를 아주 간단하게 꽂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로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져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뭐 하트 표시도 띄울 수 있고 유유해서 우는 표시도 띄울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쁜 불빛들을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아두이노를 대기시키고 자, 이렇게 공지에 나와 있었던 10가지 부품을 일단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한테 배송이 되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체크하면서 간단한 이제 소개도 같이 해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게 진짜로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대회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만들기나 메이크업 페어 이런 이제 대회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대회를 참여할 때 거의 이 중에서 한두 개씩은 꼭 썼어요. 그만큼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그 진짜 활용도 높은 모듈들만 제가 좀 뽑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딱 10개 배워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예요. 나중에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메이커 이렇게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가 쓰였고요. 요 영상에는 뭐랑 뭐가 쓰였고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일단 모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모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막 보여드린 것 중에서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요거죠. 초록색.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연결할 때 사용할 암수 케이블 여기다가 적을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실습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모터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암수 모터 두 개 그리고 암수 케이블 요거는 암수 케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 필요합니다. 6가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터를 연결할 때 이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드라이버 저희가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를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여기까지 필요하겠네요. 여기까지 요만큼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판에서 이거 연결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자, 모터 드라이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해보면 뭐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요 부분 앞부분에 네모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2개씩 이렇게 딱 붙어있는 형태로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면은 핀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몇 개냐 하면은 6개일 거예요. 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6개의 핀을 꽂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터가 이렇게 있죠. 모터 하나당
이제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선이 숑숑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도 모터에 이렇게 선이 두 개. 자, 이렇게 있으면 모터에서 나와 있는 뾰족한 두 개의 선이 각각 요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할 때 얘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두 개가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 연결을 할 때 뭐 이 두 개 중에서 뭐 무슨 색깔을 어디에다가 연결해요. 그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모터 드라이버랑 모터가 없으세요? 정말요? 아고고고. 저희가 확인을 많이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버렸나 봐요. 저 그 단톡방에다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아하.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그 급하게 챙긴 물건이 좀 있어서 그랬나 봐요. 요거를 카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포장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영상이 다시 보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니까 실습은 그때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모터에서 나온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거 제가 이제 또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끄고 공유 중지 다 치우고 여기 모터 드라이버에 보면은 윗면을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서 이 나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 모터에서 나온 선을 하나만 씹어는 보이면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꽂고 나서 당연히 이제 쉽게 꽂았으니까 쉽게 빠지죠. 이렇게 슝슝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꽂고 난 다음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윗부분을 돌려서 닫아주세요. 너무 꽉 하면은 안에서 부러져요. 안에서 그 모터에 있는 핀이 부러지기 때문에 너무 꽉 돌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짝 흔들었을 때 아까처럼 슝슝 안 빠질 정도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저희가 납땜을 한 거예요. 선은 납땜을 한 거라 가지고 어차피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일단은 얘네들을 요렇게 해가지고 4개를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하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제가 화면 공유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핀을 꽂아 볼 건데 이 밑에 있는 핀은 아두이노랑 연결이 됩니다. 아두이노랑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은 뾰족한 핀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뾰족한 핀이기 때문에 전선에서 암 케이블이 여기다가 이제 6개가 나란히 꽂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있으면 이렇게 아두이노는 얘가 이제 꽂는 곳이 이렇게 뿅뿅뿅뿅뿅 꽂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암수 케이블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을 해 줄 거예요. 자, 연결을 해줄 때 여기에 있는 얘 핀들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면은 좀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뭐 B1 다시 B 다시 1 뭐 A 그 다음에 B 다시 1B 그리고 가운데 GND랑 VCC가 있고요. 다시 A 다시 1 A 그리고 얘는 이제 제 거에는 거꾸로 적혀 있는데 A 다시 1B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무슨 되게 암호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GND는 아두이노에서도 GND에 가서 꼽히면 돼요. GND.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VCC는 아두이노의 5V에 가서 꽂히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두이노 기초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요 GND와 5V가 아두이노 어디 있는 거 정도는 아시겠죠? 제가 여기 그리면은 너무 어차피 그 촘촘해서 막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그러면 가운데 2개 핀은 이렇게 가서 꽂히게 되겠죠. 요렇게 가서 꽂히는 거고, 양쪽에 2개, 여기에도 2개가 남은 이 2개의 선은, 자, 여기 2개에다가 연결된 그 디지털 핀이 여기가 어느 쪽이죠? 오른쪽, 왼쪽. 왼쪽에 있는 이 모터를 조정을 합니다. 여기 2개에 연결된 핀 번호가 이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조정합니다. 근데 왜 핀이 2개씩 이렇게 모터는 1개인데 왜 핀이 2개가 필요하냐 하면은 모터를 돌릴 때 여기 이제 방향이 2가지가 생기잖아요. 회전 방향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모터 하나당 이 1가지 방향을 1개의 핀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긴 게 이 친구가 모터 하나당 뭐 오른쪽 회전하는 거, 왼쪽 하는 거. 여기 모터에 오른쪽 회전하는 거, 왼쪽 회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핀이 총 4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개는 어디에 연결할 거냐 하면 요거 2개는 이쪽에 있는 거 2개는 이 전부 다 이 친구들을 우리 아두이노에 있는 PWM 자, 이 PWM도 우리 기초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던 개념이에요. 디지털 핀이지만 이렇게 물결 표시가 그려져 있는 핀을 PWM 핀이라고 하고 이 핀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 하면은 아날로그로 이 전기 신호를 출력할 수 있게끔 아날로그 출력 핀을 담당하는 게 바로 PWM이었죠. 그래서 얘네를 속도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핀을 연결을 해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회전을 할 때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연결을 PWM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두이노에서 보면은 PWM이 뭔가 두 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5번, 6번이 뭉쳐져 있어요. 5번이랑 6번이 이제 각각 PWM에 2개가 이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위로 가다 보면은 9번, 10번, 11번 해서 3개가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9번과 10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9번과 10번. 자, 이렇게 하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한다고 연결을 못했었는데 빠르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GND와 VCC부터 오, 5번, 6번. 얘가 핀이 워낙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못 꽂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적혀 있는 부분을 약간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보면은 그 숫자랑 그 다음에 핀의 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게끔 잘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두이노는 화면에서 좀 안 보여도 되니까 밀어내고 연결. 모터 하나, 모터 둘. 이렇게 해서 이제 모터들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모터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면은 뭐 보통 많이 만드는 게 저 RC카라고 해서 바퀴 돌아가게끔 자동차 형태를 많이 만들죠. 이 모터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 거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빈 코드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이건 아니에요. 모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중급 수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위에다가 적을까요? 라이브러리 사용.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기초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런 중급 모듈부터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우리 이 중급 키트 중에서도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슝슝슝 슝슝 대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 기초 수업을 할 때 네 가지 입출력에 관한 거 배웠죠. 디지털 출력, 디지털 입력 여기다가 할까요?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 해서 네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조정이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만의 코드가 담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는 모터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아날로그 출력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기초에서 배웠던 아날로그 출력 코드 기억하시나요? 말 그대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작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고 조이스틱 모듈 또한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생기는 값을 아날로그 입력으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기 있는 온데 자,
온스톱 센서 모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이제 대부분 다 필요해요. 이 친구도 필요하고 이 친구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필요하고요. 근데 얘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필요가 없는데 사키 터치 센서는 왜 필요가 없냐 하면 이 4개의 키가 하나가 마치 스위치처럼 작동이 돼요. 스위치처럼 작동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입력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해요. 여기 네오 픽셀 필요하고 88 곱하기 도트 매트릭스 모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제가 동그라미 찾는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저희 카페에 다 있어요. 카페에 다 있는데 조금 흩어져 있어요. 저희가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린 게 이 카페에 다른 글들이랑 이제 섞이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흩어져 있는데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어디에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지금 쓰는 거, 그 다음에 조이스틱 모듈, 그리고 사키 터치까지는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먼저 수업을 할 거예요. 아마 오늘은 뭐 요거 모터 실습하면은 시간이 다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이스틱 내일 하고 사키 터치도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코드가 너무 간단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날로그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핀모드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날로그 출력할 거기 때문에 핀모드 필요 없습니다. 자, 루프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터가 우리가 1번 모터, 2번 모터 2개가 있으면 자, 1번 모터 2번 모터가 2개가 있고 자, 얘가 각각 5번과 6번의 핀이 연결되어 있고 이 친구가 9번과 10번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1번 모터의 5번 방향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5번이죠? 5번 모터의 속도를 제가 한 170 정도로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범위는 0에서부터 255라고 하는 거 우리 그 기초 시간에 배웠었죠. 0에서부터 255인데 최대값으로 돌리면은 좀 이제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한 170 정도로 돌려보고 이때 같이 적어줘야 되는 코드가 있어요. 아날로그 라이트 우리가 6번을 안 쓰죠. 5번 방향으로만 돌릴 거라서 6번을 안 쓰지만 이 친구는 0의 값을 넣어줘야지 나중에 코드를 짜다가 꼬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의 속도를 170으로 주고 6번의 속도는 0으로 주겠다라는 요것만 딱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도 5번 그 하나 모터가 방향이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둘 중에 여기에 연결된 게 그 5번 모터여야 되는데 아까 이 모터가 약간 오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얘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거는 이쪽에 모터가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의 모터는 웽 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이때 돌아갈 때 이게 5번으로 돌렸을 때 뭐 오른쪽인지 5번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만 여러분들이 방향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옆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죠. 하이.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저는 이렇게 방향을 놔두면은 초점을 못 잡냐. 초점아. 나름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나름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이 속도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지금 170일 때 이렇게 좀 꽤 빠르게 돌아가네. 그러면 이거를 한 140을 하면은 어떤 속도로 돌아가나 업로드 해보면은 티가 좀 덜 나네요.
100. 제 거는 이쪽 모터 드라이버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가 여러분들 거는 속도가 제대로 조정이 될 겁니다. 한번 한 130 정도 값에서부터 한 130에서부터 250까지 돌려 보면서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저는 이쪽에다가 돌리겠습니다. 얘를 지금 밖으로 갔다 오기에는 수업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시간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쓰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저는 여기서 9번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가 제 거는 고장이 난 것 같긴 한데 이쪽도 안 먹히네요. 자, 여러분들 모터 돌렸을 때 실습 잘 되시죠? 아유, 빼겠습니다. 아, 얘를 안 바꿨구나. 제 거는 실습 안 하고 설명만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5번으로 뭐 어떤 속도를 넣고 6번에 넣고 했을 때 5번에다가 들어가는 이 값에 따라서 방향이 오른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6번에다가 값을 주고 이렇게 6번에다가 250 값을 주고 5번에다가 0을 넣고 돌리게 된다면 이 친구는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왼쪽. 자, 그럼 여러분 5번이랑 6번이랑 돌아가는 방향을 서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두이노에 꽂혀 있는 5번, 6번 핀을 바꿔서 꽂아 주시면은 회전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는 어디 꽂고 뭐는 어디 꽂고 뭐는 어디 꽂고 막 번호별로 딱딱딱딱 지정이 된 건 아니고 내가 꽂아서 한번 돌려봤을 때 방향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주의하실 점, 모터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모터예요. 하나의 모터에 있는 5번 핀, 6번 핀을 둘 다 똑같은 값을 줘버리면은 오른쪽으로도 250의 힘으로 돌고 왼쪽으로도 250의 힘으로 돌아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는 잘못된 형태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쪽에다가 속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0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더 있다면 그리고 얘가 9번과 10번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모터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양쪽 모터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양쪽 모터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요거 자체가 뭐가 기초가 되는 거냐 하면은 RC카 만들 때, RC카 만들 때 이 친구는 바퀴 두 개로 네 가지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가는 거. 차가 이렇게 앞으로 슝 가는 거. 후진해서 뒤로 가는 거. 그죠?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이 방향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두 개의 모터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10번의 코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지 말고 바퀴가 나란하게 있었다라고 치면은 얘가 앞쪽으로 가는 바퀴, 뒤쪽으로 가는 바퀴가 한쪽, 예를 들어서 1번이 오른쪽 바퀴라고 칠게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도 마찬가지. 왼쪽 바퀴에서도 9번이 앞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10번이 뒤로 가는 방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동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에서 자, 이 코드에서 물음표 여기가 1번 자리, 얘가 2번 자리, 얘가 3번 자리, 얘가 4번 자리예요. 이 1, 2, 3, 4번 자리 중 몇 번에다가 속도값을 줘야 될까요? 바퀴가 RC카 자동차 본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려면 4개 중에서 어떤 자리에 전기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 질문을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모터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게 됩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그려드리자면, 자, 자동차가 있어요. 붕붕붕. 자동차에 바퀴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 바퀴가 되죠. 오른쪽 바퀴. 그리고 이 친구가 왼쪽 바퀴가 되죠. 왼쪽 바퀴. 그러면 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각각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전체가 앞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오른쪽 바퀴도 앞쪽으로, 왼쪽 바퀴도 앞쪽으로 돌아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데 오른쪽 바퀴를 앞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5번에다가 전기값을 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00 정도. 자, 왼쪽 바퀴를 앞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9번에다가 200 정도의 전기값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0을 넣어줘야 되죠. 00. 요렇게 코드를 만들었을 때 이 코드는 뭐다? 자동차를 바퀴가 이렇게 2개 있을 때 앞으로 가게 하는 코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려고 한다면 이 물음표 자리 4군데 중에서 몇 번에 숫자 값이 들어가고 몇 번에 0이 들어가야 될까요? 몇 번에 20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몇 번에 0의 값이 들어가야지 이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뒤로 움직이게 될까요? 요게 모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사실 모터를 뭐 한 개를 다루는 경우에는 뭐 선풍기 이런 거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2개를 가지고 바퀴 조정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6번, 10번에 2번 그렇죠. 여기에 200이 들어가고 나머지에 00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뒤로 슝슝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전을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렇게 약간 궤도로 치면은 요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디에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9번에 여기 9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요렇게 해도 되고요. 맞아요. 요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이쪽 바퀴는 앞으로 오른쪽 왼쪽 바퀴는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가고 여기 바퀴는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몸체 자체가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요렇게 이제 회전을 합니다. 또는 여기서 만약에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뒤로 보내면은 이건 제자리 회전을 하게 돼요. 이 중심점을 시작으로 이 자동차가 제자리 회전을 하게 되고 얘가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얘가 왼쪽 바퀴가 값이 200이고 오른쪽 바퀴도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바퀴도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얘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아까는 제자리 걸음했던 자동차가 지금은 이렇게 커브를 약간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바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자리 회전을 시킬 것인가 또는 완만한 이런 커브를 도는 회전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도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은 여기 오른쪽에 했던 거를 반대로 이제 바퀴를 양쪽의 그 힘을 서로 바꾸면은 이쪽에다가 힘을 더 주고 여기에 있는 바퀴에다가 힘을 뭐 덜 주거나 또는 안 주거나 반대로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슝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터에 대해서는 거의 빠삭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집에서 이 코드를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보는 거죠. 내가 뭐 1번을 눌렀을 때는 전진을 하고 2번을 눌렀을 때는 뭐 후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코드를 if문으로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약간 기본적인 그 코드만 실습을 하고 빨리 다음 부품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코드까지는 실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메모장에서 여기서 했던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한번 실제로 여기 코드에다가 적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요. 내일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조금 아끼려고 하면은 제가 이 조이스틱 모듈에 관련해서 지금 남은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이스틱 모듈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핀이 몇 개가 있냐 하면은 총 5개가 있어요. 5개의 핀이 있습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가운데에 조정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 그 손잡이를 얘도 마찬가지 4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조금 더 줄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얘를 힘을 줘서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가운데에 스위치 기능까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밑에 있는 핀의 이름을 보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오면은 요거 바로 연결하는 거 들어갈 거예요. 연결하는 거 들어갈 건데 여기에 첫 번째가 GND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다리가 GND,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가 OV라고 적혀 있어요. OV. 자, 세 번째 다리가 VRX, 그 다음에 VRY, 그리고 SW라고 이렇게 5개의 다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ND는 아두이노 GND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5V는 마찬가지 아두이노 5V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요 두 개 핀 있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내가 이게 이제 XY가 우리가 보는 방향이랑 약간 반대로 돼 있기는 한데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조정은 요 핀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우리가 요렇게 핀을 아래로 오게 잡았을 때 위아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잡게 되면은 사실 이제 얘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핀이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나중에 선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여기 X, Y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위아래 조정하는 게 X핀, 요 핀이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좌우로 조정하는 요 좌우를 막고 있는 핀이 Y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값을 읽어서 아두이노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인핀에 꽂히게 됩니다. 아날로그 인핀. 이게 우리 아두이노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아두이노를 보면은 기초에 우리 기초 수업을 했을 때 아두이노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인핀에 꽂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X는 맨 앞에 있는 A0에 꽂고 Y는 그 다음에 있는 A1에 꽂고 이렇게 이제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우리가 얘를 위로 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나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나 왼쪽으로 했을 때는 값이 어떻게 되나 하는 관찰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읽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연결을 다 한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 왼쪽에 관한 값들을 시리얼 모니터로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관찰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은 요 핀은 뭐냐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스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는 우리가 디지털 입력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디지털 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사용을 해서 꽂으면 돼요. 보통 한 2번에 스위치를 많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음 시간에 2번에 연결을 할 건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스위치 회로 배울 때 풀업 회로가 있습니다. 풀다운 회로가 이거 풀다운이죠. 풀다운 회로가 있습니다. 풀업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풀업을 해서 저항값 없이 5V에 연결하는 선 없이 바로 GND랑 디지털 핀 두 개만 연결하는 이 요약해서 그걸 이 생략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얘는 모듈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여기에 저항이 빠져 있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빵판에다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다리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핀, 이 다리를 빵판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저항 꽂고 그 다음에 5V 연결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저항이 없는데 바로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인풋 프로 코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원래는 저기에 만약에 저항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냥 인풋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 친구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 빵판에다가 저항까지 붙여서 회로 구성을 해야지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듈을
사용을 했을 때 얘만 아니면 빵판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 이 위아래 좌우만 조정할 때는 빵판이 필요 없는데 얘 때문에 굳이 빵판을 써서 이 부피를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이 인풋 프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면은 저항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오늘 미리 설명을 해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평소에 우리 수업을 하면은 40분에 마치잖아요. 40분에 맞춰서 오늘도 40분에 마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오늘 3시에 마치는 수업이죠. 수업 시간이 약간 바뀌었죠. 수업 시간이 30분에 시작을 해서 3시에 마치는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실습 바로 합시다. 방금 설명했는 그 연결을 해가지고 실습을 바로 합시다. 죄송해요. 제가 수업 시간이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들었었는데 시간이 30분이나 있죠? 30분이나 있으니까 우리 요거 실습 오늘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암수 케이블 사용을 해서 이 친구랑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제가 핀 번호로다가 적어보면은 여기에 자, GND는 아두이노 GND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OV라고 적힌 거는 플러스 OV 아두이노 5V에 가서 연결이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도 5V 그리고 VRX라고 적힌 것은 A0 핀에 연결이 돼요. A0. 그 다음에 VRY라고 적힌 것은 A1에 연결이 됩니다. A1. 그리고 마지막 SW라고 적힌 요 핀은 디지털 2번에 가서 연결을 해주세요. 암수 케이블 5개가 필요하겠죠? 5가닥. 연결. GND는 GND에 5V는 5V에 VRX는 A0에 VRY는 A1에 SW는 디지털 012, 2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아마 선을 5개만 연결을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금방 쉽게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뒤가 되게 이렇게 잡고 움직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뒤에 뾰족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5개의 핀을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코드를 준비할게요. 얘는 코드가 조금 많이 말고 조금 복잡한데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얘 조정하지, 얘 조정하지, 얘 조정하지 해서 이 3개에 대한 조정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짜 그냥 길이가 조금 길다 뿐이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초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연결을 다 하셨으면 이게 연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덜 하셨으면 만약에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릴 건데 다 하셨으면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값을 읽기 때문에 시리얼.begin을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시리얼.begin 9600 시리얼.begin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핀 모드를 해줘야 될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 친구 두 개는 아날로그로 조정하기 때문에 핀 모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얘는 아까 이제 디지털이니까 핀 모드 해서 인풋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했죠. 그냥 인풋을 해줄 게 아니고 그냥 인풋을 할 게 아니고 여기 인풋 언더바 풀업 설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코드 핀 모드 2번에 연결했죠? 2번에 input 언더바 풀 업 이렇게 적어줍니다. input 풀업 그 다음에 우리가 얘의 값을 다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서 한꺼번에 찍어보면 좀 너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씩 찍어보고 마지막에 세 개를 한꺼번에 찍어서 보는 코드까지 완성을 할 건데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제일 쉬운 거는 얘입니다. 얘. 스위치가 가장 쉽기 때문에 자, sint sw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리드로 값을 읽어 올게요. 디지털 리드 해서 값을 읽자. 2번 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찍어 볼게요. 시리얼.print ln을 해줘야지 값을 읽기가 쉽죠? ln 해서 sw 값을 찍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100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단순히 기초에서 했던 코드가 그대로죠? 그대로기 때문에 요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 적고 업로드까지 해줍니다. 다 적고 업로드. 그런 다음에 여기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어요. 열면은 여기가 풀업 설정이기 때문에 안 눌렀을 때 1이 뜨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누르게 되면 0이 뜨게 됩니다. 안 누르면 1. 그러니까 풀업이니까 업이었을 때 1이 뜨는 거죠. 누르면 0. 이렇게 10, 10, 10. 제 건 제대로 적용이 됐네요. 요 스위치 가장 테스트가 쉬운 스위치부터 확인을 해줍니다. 다 스위치 값이 다 확인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얘랑 얘를 한번 차례대로 확인을 해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값을 관찰하면서 위아래 좌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여기다가 결과를 기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코드를 지우겠습니다. 지어서 int a0p 이렇게다가 아니면은 조이스틱 1번이라고 해서 왜냐면 a0 하면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이스틱에 1번 여기 1번, 2번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줄게요. 얘는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리드 A0 핀에서 값을 읽어오죠. A0 핀에서 값을 읽어와서 얘도 마찬가지 시리얼 점 프린트 ln 해서 얘 값을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딜레이 100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업로드를 다시 합니다. 업로드를 다시 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열었을 때 한 500 정도 되는 5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 되는 요런 값이 뜰 거예요. 요런 값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좌우로 움직여도 값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좌우로 움직였는데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 하면은 여러분들 손이 대각선으로 갔을 경우일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서 이게 위쪽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숫자가 커지지만 딱 잡고 좌우로만 움직였을 때는 숫자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게 얘가 우리가 X핀이잖아요. X핀은 A0 X핀인데 얘 그러면 X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값을 얘가 관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이 선이 옆으로 가게 잡으면 그럼 이제 오른쪽 왼쪽이 맞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맞는데 얘를 아래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위아래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잡냐에 따라서 X축과 Y축은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선을 아래로 내려가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조이스틱 1번의 값은 위아래에 이 코드를 관여를 하게 되고요. 위쪽으로 했을 때는 1023이 돼요. 1023. 그래서 자, 위쪽에는 조이스틱 1번의 값이 1023이 나온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아래로 내려보면은 값이 거의 0이 뜹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렸을 때는 조이스틱 1의 값이 0이 뜬다. 요거 두 개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얘가 값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서 내 거는 1023이 안 나오고 뭐 1021이 나오는데요. 아니면 1019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값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제 거 0이 안 나오고 뭐 한 20이 나오는데요. 아니면은 뭐 한 15가 나오는데요. 요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얘를 위로 했을 때의 큰 값. 한 1000 이상의 큰 값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은 0에 가까운 작은 값이 나오고 가운데로 두면은 500에 근처에 있는 값이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만 이제 2번으로 바꿔볼게요. 2번으로 숫자를 바꾸고 여기에 A1의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2번. 그럼 얘는 이제 좌우로 움직였을 때 값을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보면은 아까랑은 숫자 값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500 근처에 숫자가 나오죠. 한 520, 530 이 정도의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얘를 A0 핀에다가 연결을 한 값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요.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숫자 값이 아까처럼 1023 얘를 마치 위로 했을 때처럼 1023 가까이 큰 숫자가 나오고 왼쪽으로 꺾게 되면 0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는 숫자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를 확인을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조이스틱 2의 값이 1023 큰 값이 나오고 왼쪽으로 했을 때는 조이스틱 2의 값이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A0에 연결된 거, 얘가 A1에 연결된 거, 자, 요렇게가 되는 거죠. 요것만 파악하면은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에 보면 여기 13번 LED랑 연결되어 있는 LED가 하나 있어요. 여기 L이라고 하는 요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LED 값을 불을 켜고 끄고를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핀 모드 13번에서 아웃풋 설정을 해서 13번에 연결된 이 4장 LED에 핀 모드 설정을 해주고요. 사용하겠다 설정을 해주고 스위치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SW 스위치는 디지털 리드 2번이었죠? 2번에서 가지고 오는 값을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에도 찍어보고 중간에 if 문을 사용을 해서 if 만약에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싶어요. 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스위치는 누르면 아까 값을 누르면 0 떼면 1이었죠? 그래서 SW의 값이 0이랑 똑같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13번 디지털 라이트 자 불을 켜자 여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불을 켜자 몇 번에? 13번에 하이 전기를 줘서 불을 켜자 else 아니라면 불을 끄자 요렇게 코드를 적어봅니다. 전체 코드죠. 요렇게 저는 코드를 좀 빨리 쳤죠? 좀 빨리 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띄워놓은 상태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은 아까처럼 0, 1 관찰 값이 뜨고 제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떼면 불이 꺼지고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떼면 불이 꺼지고 요렇게 만듭니다. 슝슝슝슝슝 따따따따따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따라 하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댓글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빨리 해놓고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끔 켜놓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기다리다가 다 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다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느낌으로 다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빨리 넘어갔다면은 잠깐만요. 아직 지금 코드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댓글 채팅창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완료가 되셨다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요걸로 위아래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로도 불을 켜고 끄고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위로 했을 때 불을 켜고
아래로 했을 때 불을 끄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 조이스틱 모듈을 위로 올렸을 때 불을 켜고 밑으로 내리면 불을 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미션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 내가 조이스틱 모듈을 가지고 위로 했을 때 23번 LED가 켜지고 아래로 했을 때 13번 LED가 꺼지게끔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이 스위치를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것도 충분히 완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일까지죠. 내일까지는 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품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약간 기초 수업 때 했던 코드랑 겹치고 많이 겹치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일 거예요. 근데 내일 수업부터 내일 이나 수요일부터 내일도 쉬울 수도 있어요. 내일도 쉬울 수도 있고 한 수요일부터 하는 그 다른 남은 부품들은 일단 연결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연결하는 것도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코드들이 거의 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오는 코드를 그러니까 약간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우리가 거의 예제를 열어서 쓸 거거든요. 거의 예제를 열어서 쓰는데 뭐 여기는 제가 예제를 이제 추가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RFID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했을 때 뭐 이렇게 코드가 굉장히 막 길고 복잡해요. 이렇게 길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렇게 예제를 열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코드를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 한 줄, 첫 번째 줄부터 막 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가 사용을 할 때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알고 거기만 우리가 손을 보면서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좀 익숙해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어렵다고 느낄까봐 저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려운 건 맞는데 어렵다고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자, 요거 코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위아래로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조이스틱 1이다 라고 하고 아날로그로 바꾸죠. 아날로그 리드 A0에서 값을 읽어오자. 그리고 여기가 조이스틱 1의 값이 되고 여기도 조이스틱 1의 값이 되는데 이번에는 값이 0이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같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갔다라고 한다면 값이 한 1023까지 올라가니까 1000보다 크다 해주셔도 되고요. 1000보다 크다 해주셔도 되고 값이 1023이 제대로 잘 나오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1023이랑 같다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값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1000보다 크다. 더 안정적이게 작성하고 싶으면 한 90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lse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else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내렸을 때도 불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가운데로 내렸을 때 값이 한 500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이렇게 좀 올려놨던 손을 풀어서 가운데로 와도 불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불이 꺼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else if를 써서 조건을 하나 더 달아줍니다. 어떻게? 한 이 값이 100 정도보다 작다. 100보다 작다. 또는 0과 같다 하셔도 되기는 돼요. 안정적이게 돌리려면 100보다 작다를 해서 안쪽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두면 되죠. 1000보다 컸을 때는 불이 켜지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불이 꺼진다 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작동을 시켜볼게요. 업로드 완료해서 열어보면은 값이
중간값이 떴을 때는 얘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위로 올려요. 제가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불이 켜지죠. 이렇게 불이 켜지고 밑으로 내리면 꺼졌어요. 불이. 위로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고 요렇게입니다. 물론 좌우는 지금 안 먹힙니다. 좌우는 안 먹히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좌우가 안 먹혀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쓰는 거를 하기 위해서 좌우에도 그런 이제 값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위로 갔을 때도 불이 켜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불이 켜져요. 마찬가지 아래로 내렸을 때도 불이 꺼지고 왼쪽으로 보냈을 때도 불이 꺼져요. 이렇게 동시 작동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이건 같이 해볼게요. 거의 마칠 때가 다 돼가서 아까 전에 했던 조이스틱 2번을 살려서 A0에서 입력을 받는다라고 두 개의 값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얼에다가 찍는 거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제 같이 찍어서 관찰을 하면 어차피 헷갈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리얼은 이제 찍지 않고 바로 그냥 여기 밑에다가 코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조이스틱 1이 1000이 넘어거나 할 때 OR을 쓰면 되겠죠. OR. OR는 우리 C 언어 문법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OR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 표시 있죠. 키보드에 보면은 엔터 위에 이렇게 생긴 엔터 키 위에 백스페이스 키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고요. 백스페이스 키가 있고 요 근처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표시. 돈 모양 표시랑 땡땡 해서 약간 길쭉한 모양의 짝대기가 같이 들어있는 이 키보드가 있어요. 얘를 Shift 눌러서 사용하면 요 막대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가 C 언어에서는 OR입니다. OR. 자, 조이스틱의 이제 1번의 변수값이 1000보다 크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2번의 값이 오른쪽이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 1000보다 큰 거죠. 역슬래시 맞아요. 그 단어가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역슬래시. 2번의 값도 1000보다 크다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1000보다 크다면 불을 켜주세요. 여기도 오와 해서 1번이 100보다 작거나 또는 2번의 변수값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되어서 이 값 또한 100보다 작아진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때는 불을 끄자라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해서 업로드 완료죠? 이 상태에서 제가 위로 올렸을 때도 불이 켜지고요. 불을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꺼보겠습니다. 밑으로 하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건 아까 전에 봤잖아요. 왼쪽으로 했을 때 불이 꺼지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 불 켜지고 왼쪽으로 했을 때 불 꺼지고 위로 했을 때 불 켜지고 밑으로 했을 때 불 꺼지고 이게 4개의 방향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다 잘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조이스틱 수업의 마무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오늘 2개를 다 한 거예요. 모터에 대한 수업과 조이스틱 모듈에 대한 수업 2개를 완료를 한 게 됩니다. 조이스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언제 사용했냐면은 그 로봇파를 만들었을 때 로봇파를 움직일 때 조이스틱 모듈을 같이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아두이노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지만 S4A나 그 다음에 엔트리랑 이 아두이노 부품을 같이 사용할 때 이때 캐릭터 움직이기를
조이스틱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런 보면은 스크래치 게임이나 뭐 엔트리 게임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 같은 게 막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막 얘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우리 키보드 사용을 해서 뭐 위쪽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S4A 수업을 하고 아두이노랑 같이 엔트리를 수업을 할 때는 그 역할을 이 조이스틱이 하게 하면은 굉장히 진짜 게임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코드도 어렵지 않죠.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교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까지 다 성공을 하셨으면은 우리 오늘 아두이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냐 하면 터치 센서 사용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네오 픽셀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2개 내일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아두이노 중급 수업 첫 시작이죠. 첫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아두이노 중급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다들 잘 따라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들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심이 됩니다.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 이것도 좋네요. 단톡방이 이렇게 알식한 아, 못 풀어서. 그럼 이 자동차 채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또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안녕!